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채 조종당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줄, 우리를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심리적 조종의 대리인 플라잉 멍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숭이들은 스스로의 의지 없이 오직 마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조종적인 사람들의 의도를 대신 실행해주는 주변 인물들을 플라잉 멍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모를 관계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숨어든 교묘한 조종자 플라잉 멍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순진한 조력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조종자의 교묘한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수함 혹은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조종자의 거짓말과 왜곡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며 눈물로 호소할 때 이들은 연민을 느끼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비난하거나 정보를 캐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동기는 순수한 의리나 동정심이며 악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악의적인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종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것이 권력의 일부를 맛보는 쾌감이든 물질적 이득이든 혹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가학적인 만족감이든 그들은 의식적으로 조종자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들은 조종자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야기를 더욱 부풀려 퍼뜨리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당신에게 오래전부터 숨겨진 질투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종자는 이들의 어두운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편가르기나 직장 내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인물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적극적으로 가해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플라잉 멍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행동이 정말 나의 자발적인 의지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을 듣고 원래 당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타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조종자들은 오랫동안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내면의 레이더를 망가뜨려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그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평소에도 타인을 폄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인물이라면 당신은 좋든 싫든 이미 그의 플라잉 멍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 사람이 플라잉 멍키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지금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역효과를 낳습니다. 마치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한 저항감을 보일 것이고 오히려 당신을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조종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짧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가 집요하게 파고들거나 당신의 거절에 불쾌감을 드러낸다면 그의 질문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건 내가 궁금한 거니 아니면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니? 라고 가볍게 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당황하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 할 것이고 조종당하는 사람은 말문이 막히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당신이 그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각성은 그의 목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와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정보나 감정의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종자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플라잉 멍키들이 모여드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부정한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소속감과 인정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조종자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조종자는 그들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어 너는 특별해, 우리끼리는 통하잖아 와 같은 말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 대 세상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특별한 유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조종자의 권력을 나누어 갖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종자의 옆에 붙어 그의 권위를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과 조종 위에 세워진 허상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힘을 맛보는 경험은 매우 중독적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자는 플라잉 멍키의 약점을 보완해주거나 강점을 키워주는 등 마치 최고의 조력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계약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절대로 조종자보다 빛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도움은 결국 나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한 투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플라잉 멍키는 영원한 감사의 빚을 지게 되고 조종자가 원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듯 감정적, 실질적 공급을 바쳐야 하는 노예가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조종자와 그의 플라잉 멍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건강한 자아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할 때 외부의 어떤 조종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조종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와 통제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감정을 짓밟고 당신을 비난의 쓰레기통으로 삼으며 심지어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성이 같다는 것, 혈연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혹은 연인과 헤어진 후 그가 당신의 친구들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전 연인의 거짓말을 믿는 모습에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 것입니다. 아픔은 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잉 멍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며 나의 경계를 단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편한 요구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수십 년간 이어진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과 스트레스는 결국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의 조종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이자 영웅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채 조종당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줄, 우리를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심리적 조종의 대리인 플라잉 멍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숭이들은 스스로의 의지 없이 오직 마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조종적인 사람들의 의도를 대신 실행해주는 주변 인물들을 플라잉 멍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모를 관계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숨어든 교묘한 조종자 플라잉 멍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순진한 조력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조종자의 교묘한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수함 혹은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조종자의 거짓말과 왜곡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며 눈물로 호소할 때 이들은 연민을 느끼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비난하거나 정보를 캐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동기는 순수한 의리나 동정심이며 악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악의적인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종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것이 권력의 일부를 맛보는 쾌감이든 물질적 이득이든 혹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가학적인 만족감이든 그들은 의식적으로 조종자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들은 조종자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야기를 더욱 부풀려 퍼뜨리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당신에게 오래전부터 숨겨진 질투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종자는 이들의 어두운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편가르기나 직장 내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인물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적극적으로 가해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플라잉 멍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행동이 정말 나의 자발적인 의지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을 듣고 원래 당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타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조종자들은 오랫동안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내면의 레이더를 망가뜨려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그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평소에도 타인을 폄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인물이라면 당신은 좋든 싫든 이미 그의 플라잉 멍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 사람이 플라잉 멍키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지금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역효과를 낳습니다. 마치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한 저항감을 보일 것이고 오히려 당신을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조종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짧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가 집요하게 파고들거나 당신의 거절에 불쾌감을 드러낸다면 그의 질문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건 내가 궁금한 거니 아니면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니? 라고 가볍게 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당황하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 할 것이고 조종당하는 사람은 말문이 막히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당신이 그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각성은 그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와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정보나 감정에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종자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플라잉 멍키들이 모여드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부정한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소속감과 인정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조종자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조종자는 그들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어 너는 특별해, 우리끼리는 통하잖아 와 같은 말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 대 세상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특별한 유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조종자의 권력을 나누어 갖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종자의 옆에 붙어 그의 권위를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과 조종 위에 세워진 허상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힘을 맛보는 경험은 매우 중독적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자는 플라잉 멍키의 약점을 보완해주거나 강점을 키워주는 등 마치 최고의 조력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계약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절대로 조종자보다 빛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도움은 결국 나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한 투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플라잉 멍키는 영원한 감사의 빚을 지게 되고 조종자가 원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듯 감정적, 실질적 공급을 바쳐야 하는 노예가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조종자와 그의 플라잉 멍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건강한 자아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할 때 외부의 어떤 조종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조종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와 통제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감정을 짓밟고 당신을 비난의 쓰레기통으로 삼으며 심지어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성이 같다는 것, 혈연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혹은 연인과 헤어진 후 그가 당신의 친구들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전 연인의 거짓말을 믿는 모습에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 것입니다. 아픔은 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잉 멍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며 나의 경계를 단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편한 요구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수십 년간 이어진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과 스트레스는 결국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의 조종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이자 영웅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채 조종당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줄, 우리를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심리적 조종의 대리인 플라잉 멍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숭이들은 스스로의 의지 없이 오직 마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조종적인 사람들의 의도를 대신 실행해주는 주변 인물들을 플라잉 멍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모를 관계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숨어든 교묘한 조종자 플라잉 멍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순진한 조력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조종자의 교묘한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수함 혹은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조종자의 거짓말과 왜곡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며 눈물로 호소할 때 이들은 연민을 느끼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비난하거나 정보를 캐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동기는 순수한 의리나 동정심이며 악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악의적인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종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것이 권력의 일부를 맛보는 쾌감이든 물질적 이득이든 혹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가학적인 만족감이든 그들은 의식적으로 조종자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들은 조종자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야기를 더욱 부풀려 퍼뜨리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당신에게 오래전부터 숨겨진 질투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종자는 이들의 어두운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편가르기나 직장 내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인물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적극적으로 가해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플라잉 멍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행동이 정말 나의 자발적인 의지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을 듣고 원래 당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타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조종자들은 오랫동안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내면의 레이더를 망가뜨려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그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평소에도 타인을 폄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인물이라면 당신은 좋든 싫든 이미 그의 플라잉 멍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 사람이 플라잉 멍키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지금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역효과를 낳습니다. 마치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한 저항감을 보일 것이고 오히려 당신을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조종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짧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가 집요하게 파고들거나 당신의 거절에 불쾌감을 드러낸다면 그의 질문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건 내가 궁금한 거니 아니면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니? 라고 가볍게 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당황하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 할 것이고 조종당하는 사람은 말문이 막히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당신이 그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각성은 그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와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정보나 감정에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종자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플라잉 멍키들이 모여드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부정한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소속감과 인정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조종자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조종자는 그들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어 너는 특별해,
우리끼리는 통하잖아 와 같은 말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 대 세상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특별한 유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조종자의 권력을 나누어 갖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종자의 옆에 붙어 그의 권위를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과 조종 위에 세워진 허상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힘을 맛보는 경험은 매우 중독적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자는 플라잉 멍키의 약점을 보완해주거나 강점을 키워주는 등 마치 최고의 조력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계약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절대로 조종자보다 빛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도움은 결국 나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한 투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플라잉 멍키는 영원한 감사의 빚을 지게 되고 조종자가 원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듯 감정적, 실질적 공급을 바쳐야 하는 노예가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조종자와 그의 플라잉 멍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건강한 자아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할 때 외부의 어떤 조종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조종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와 통제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감정을 짓밟고 당신을 비난의 쓰레기통으로 삼으며 심지어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성이 같다는 것, 혈연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혹은 연인과 헤어진 후 그가 당신의 친구들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전 연인의 거짓말을 믿는 모습에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 것입니다. 아픔은 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잉 멍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며 나의 경계를 단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편한 요구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수십 년간 이어진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과 스트레스는 결국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의 조종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이자 영웅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채 조종당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줄, 우리를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심리적 조종의 대리인 플라잉 멍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숭이들은 스스로의 의지 없이 오직 마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조종적인 사람들의 의도를 대신 실행해주는 주변 인물들을 플라잉 멍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모를 관계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숨어든 교묘한 조종자 플라잉 멍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순진한 조력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조종자의 교묘한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수함 혹은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조종자의 거짓말과 왜곡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며 눈물로 호소할 때 이들은 연민을 느끼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비난하거나 정보를 캐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동기는 순수한 의리나 동정심이며 악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악의적인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종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것이 권력의 일부를 맛보는 쾌감이든 물질적 이득이든 혹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가학적인 만족감이든 그들은 의식적으로 조종자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들은 조종자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야기를 더욱 부풀려 퍼뜨리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당신에게 오래전부터 숨겨진 질투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종자는 이들의 어두운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편가르기나 직장 내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인물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적극적으로 가해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플라잉 멍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행동이 정말 나의 자발적인 의지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을 듣고 원래 당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타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조종자들은 오랫동안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내면의 레이더를 망가뜨려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그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평소에도 타인을 폄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인물이라면 당신은 좋든 싫든 이미 그의 플라잉 멍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 사람이 플라잉 멍키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지금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역효과를 낳습니다. 마치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한 저항감을 보일 것이고 오히려 당신을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조종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짧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가 집요하게 파고들거나 당신의 거절에 불쾌감을 드러낸다면 그의 질문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건 내가 궁금한 거니 아니면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니? 라고 가볍게 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당황하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려 할 것이고 조종당하는 사람은 말문이 막히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당신이 그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각성은 그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와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정보나 감정의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종자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플라잉 멍키들이 모여드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부정한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소속감과 인정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조종자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조종자는 그들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어 너는 특별해, 우리끼리는 통하잖아 와 같은 말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 대 세상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특별한 유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조종자의 권력을 나누어 갖는 듯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종자의 옆에 붙어 그의 권위를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과 조종 위에 세워진 허상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힘을 맛보는 경험은 매우 중독적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자는 플라잉 멍키의 약점을 보완해주거나 강점을 키워주는 등 마치 최고의 조력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인 계약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절대로 조종자보다 빛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도움은 결국 나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한 투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플라잉 멍키는 영원한 감사의 빚을 지게 되고 조종자가 원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듯 감정적, 실질적 공급을 바쳐야 하는 노예가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조종자와 그의 플라잉 멍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건강한 자아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할 때 외부의 어떤 조종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러한 조종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와 통제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감정을 짓밟고 당신을 비난의 쓰레기통으로 삼으며 심지어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성이 같다는 것, 혈연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혹은 연인과 헤어진 후 그가 당신의 친구들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외면하고 전 연인의 거짓말을 믿는 모습에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 것입니다. 아픔은 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잉 멍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며 나의 경계를 단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편한 요구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수십 년간 이어진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과 스트레스는 결국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의 조종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이자 영웅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채 조종당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줄, 우리를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심리적 조종의 대리인 플라잉 멍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보내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숭이들은 스스로의 의지 없이 오직 마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조종적인 사람들의 의도를 대신 실행해주는 주변 인물들을 플라잉 멍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모를 관계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숨어든 교묘한 조종자 플라잉 멍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잉 멍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순진한 조력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조종자의 교묘한 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수함 혹은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조종자의 거짓말과 왜곡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라며 눈물로 호소할 때 이들은 연민을 느끼고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당신을 비난하거나 정보를 캐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동기는 순수한 의리나 동정심이며 악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악의적인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종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것이 권력의 일부를 맛보는 쾌감이든 물질적 이득이든 혹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가학적인 만족감이든 그들은 의식적으로 조종자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들은 조종자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이야기를 더욱 부풀려 퍼뜨리며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당신에게 오래전부터 숨겨진 질투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종자는 이들의 어두운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편가르기나 직장 내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인물 옆에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적극적으로 가해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플라잉 멍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행동이 정말 나의 자발적인 의지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을 듣고 원래 당신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타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둘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조종자들은 오랫동안 당신의 직감을 무시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신의 내면의 레이더를 망가뜨려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그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평소에도 타인을 폄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며 공감 능력이 결여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인물이라면 당신은 좋든 싫든 이미 그의 플라잉 멍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 사람이 플라잉 멍키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지금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경우 역효과를 낳습니다. 마치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한 저항감을 보일 것이고 오히려 당신을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조종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짧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가 집요하게 파고들거나 당신의 거절에 불쾌감을 드러낸다면